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도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이제 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조금씩 쓰고 있는데요. 뭐 연합이 뭐 트럼프 선거 결과 계속 싸우겠다. 6개월 지나도 생각 안 변할 것. 이렇게 뭐 내용을 냈습니다. 뭐 내용은 뭐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사실은 이 정도 제목만 나와도 저는 그래. 우리 언론이 그래도 있는 거는 보도는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우리 언론이 내보낸 뉴스가 다 오보라는 소리예요. 그죠? 싹 다 근데 오보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 네. 제가 보기에는 극단으로 치닫고 극단으로. 진짜. 제가 얘기할 때 이게 합의 안 되면 이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난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그 베이스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죽겠네. 근데 선거에 관한 한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랄까 변곡점이라고 해요. 이 변환점 완전히 돌았어요. 이제 미국의 민심이 트럼프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하는 증거가 나왔는데 증거가 여기에 대한 보도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어떤 증거가 나왔죠? 지금 우리 언론에는 뭐 펜실바니아에서 바이든 승리를 공인을 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기각됐다. 기각됐다. 거기에 대법원에서. 대해서 트럼프가 항소하겠다. 소송을 했는데 기각됐고 트럼프를 항소한다 그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그렇게 얘기 네, 나오고 있어요. 펜실바니아는 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래요? 펜실바니아 지난주에 이제 청문회 했었죠. 엄청 히트 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봤다고 하지만 지역 안에서 시청률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요. 오, 루나님이 안녕하세요. 일본 뉴스에서 바이든 강아지랑 놀다가 염자염 걸렸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거가 중병이 돼서 죽나? 아무튼 아니 그 연세에는 정말 조심해야 돼. 발목만 부러져도 조심해야 죽을 돼. 수 있는 거지. 그거 제가 웃겨가지고 하나 놔둬놨는데 조선일보에서는 78세 바이든 내 발목 개와 놀다 삐끗해 병원행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근데 내 발목. 이제 23일 날 그 청문회를 했단 말이에요. 펜실바니아에서. 네. 상원 의원 더그 마스트리아노라는 상원 의원이 주최하고 이걸 했는데 이게 대박 터졌다 그랬잖아. 이게 터지고 난 다음에 청문회 끝나고 27일 날 결의안을 내놨어요. 이 결의안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펜실바니아주 선거위원회, 그러니까 주 정부가 발표한 선거 결과를 인증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주 정부가 발표를 하더라도 주 의회가 이 선거 인증을 철회하겠다라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부정선거를 지난 캐리 부크와 펜실바니아주 국무장관을 사임시키겠다라고 하는 결의안을 만든 거예요. 자, 미국은 선거를 이제 주 정부가 주관을 하고요. 공식적으로 그 주 정부의 국무장관이 선거 결과를 공표를 해야지 공식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표가 있었는데 이 공표 무효다. 이 선거 인증 처리하고 부쿠바를 사임시키겠다라고 하는 결의안을 상하원에서 결의를 하겠다고 내용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원 같은 경우에는 법안을 만드는 거고 상원은 이걸 결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승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펜실바니아 하원이 대체 법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헌법에 지정되어 있는 공정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거인단 임명권을 주정부에서 주의회가 받아오겠다라고 하는 거를 특별법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결의가 들어가는 거고 그 결의가 끝나면 상원에서 이걸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주정부나 선관위원회의 결과와 상관없이 펜실바니아 안에서의 선거인단 20명을 뽑는 거는 주의회가 결정해서 트럼프한테 이걸 몰아주겠다라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대선에서 선거인단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자, 뭐 지금까지 우리 언론이라든지 미국 주류 언론은 계속 조 바이든이 이겼기 때문에 펜실바니아의 그 20명의 선거인단은 다 바이든이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하게 되고 이게 정당하지 않다라는 그 주의회 내에서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 주의회에서 선거인단을 결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법 선거에 관한 소송과 상관없이 주의회가 청문회 해보니까 이거 너무 엉망이야.
우편 투표 발송자가 180만인데 우편 투표 접수자가 250만에서 70만이 늘어났어. 만표 차도 안 나는 펜실바니아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가짜 투표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한 선거가 아니다 하고 이 선거 결과를 무효화시킨 상태에서 주의회가 결정하겠다라는 제도가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주의회가 뭐 마음대로 선거인단을 결정할 수 아니요. 이게 규정상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미 헌법 조항 2조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에 대한 권리는 주의회의 결정이 우선인 거지 주정부의 결정이나 선관위의 결정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쪽에서 결론이 난 거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부터 이제 이 결의가 들어가게 되면 상하위원 숫자에서 훨씬 더 공화당이 많은 펜실바니아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선거인단 20명이 트럼프한테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청문회를 하고 있는 데가 펜실바니아, 미시건, 애리조나예요. 여기도 펜실바니아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증거에 대한 부분을 의회가 결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번에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경합주들이 있어요. 위스콘신, 조지아, 네바다, 그다음에 펜실바니아, 아리조나, 미시건, 버지니아까지 현재 이제 부정투표에 관련된 일종의 이제 고소 고발과 청문이 시작될 건데요. 이 주들이 쉽게 말하면 대부분이 그러니까 아니죠. 버지니아 주를 빼고 자 위스콘신은 주지사가 민주당인데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실바니아도 주지사는 민주당인데 의회가 공화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걸 뒤집었어요. 의회가 공화당을 아니고 공화당이 의회를. 그렇죠. 공화당이 의회를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조지아는 주지사와 의회를 모두 공화당이 하고 있고요. 네바다는 주지사와 의회를 다 민주당이 쥐고 있어요. 그리고 미시건도 주지사는 민주당인데 의회는 공화당이 쥐고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공화당이 의회를 쥐고 있는 미시건, 펜실베니아, 조지아 그리고 위스콘신 이 4개 주는 사실상 이번 판례를 이번에 이제 그 의회의 결정을 따라서 그대로 공화당이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주의회가 했듯이 지금 공화당이 우세인 주의회, 경합주 주의회에서는 그런 비슷한 과정을 밟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상 2월 14일 이전에 선거인단에 대한 선출이 전부 다 트럼프 쪽이 270석이 아니라 290석 이상을 확보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시드니 파웰이 이제 애리조나, 조지아를 전부 다 고소해가지고 지금 고소를 통한 민사소송을 다시 벌리고 있는데요. 시드니 파웰 변호사. 네. 이 사람의 어떤 내용을 보면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줄을 날려버리겠다. 주지사와 국무장관을 구속시켜 버리겠다라고 할 정도 있을 정도고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애리조나의 모든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그러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원 의원이나 주지사나 뭐 이런 선거들 안에서 35,000표씩이 기본 옵션으로 달고 개표가 시작됐다는 증거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35,000표가 0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민주당 쪽만 35,000표를 달고 동시에 들어왔다는 거지. 이건 몰표 35,000표를 넣어놓은 상태에서 개표가 시작됐다. 뭐 이런 고소 내용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이제 프랑크푸르트 서버에 대한 속보들도 계속 시드니 파웰 측이나 트럼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CIA 서버, 이 서버는 도미니언 서버가 아니었어요. CIA 서버였어. 그래서 이 CIA 서버를 CIA 본부에 미국 특수부대가 가가지고 이거를 탈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끼리 싸움이 난 거지. 그래서 조용히 싸움을 한 줄 알았더니 총격전이 있어서 미군 4명, CIA 요원 1명이 실제로 총격전에서 사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렬하게 싸운 거야. 이 서버를 탈취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이거는 트럼프 측 주장이에요. 이번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됐던 표, 실제 선거에 참여했던 표들은 약 1100만 표가 좀 못 되는 수준인 거고, 트럼프가 8000만 표, 바이든은 2200만 표밖에 못 얻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 주장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인단도 472석 대 66석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수치가 나오면 옛날에 레이건이 재임했을 때 49개 주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때하고 수치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야.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물론 믿거나 말거나긴 한데요. 근데 이게 막 법정에서 자꾸 채택이 안 되고 이런 지금 상황에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차피 지방법원은 지방법원 판사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지방법원에서 아무리 이거를 해봐야 결국 연방 대법원 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트럼프는 밀어넣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자, 이런 그 연방 대법원으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계속 늘어나가지고 결론적으로 12월 14일을 넘겨버리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엔 의회에서 체육관 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12월 14일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게 8일. 원래 규정상 선거인단 투표 6일 전까지 선거인단이 완벽하게 결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12월 8일이잖아요. 그렇죠. 12월 8일까지 선거인단이 각 주에서 결정이 안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무효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측은 계속 증거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트럼프 측도 물리적 증거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서약 진술서를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잘못된 용지다 하고 물건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당시에 선거에 참여했거나 이 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서약 진술서를 내고 있다는 거야.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는 진술서. 근데 이 서약 진술서의 효력은 뭐냐면 내가 이 진술서가 위증이면 나는 바로 연방교도소로 그냥 선거법 사법으로 갈게요. 라고 하는 서약을 하고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문회를 한 거구나. 그런 네.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서약 그 진술서가 들어오게 되면 판사는 이걸 미국 법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증거로 칩니다. 왜냐면 물적 증거 있잖아. 예를 들어 살인자가 칼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그 칼을 제가 찔렀어요라고 해서 칼을 법정에 제시해도 저 칼이 진짜 칼이 맞는지 저 사람 피가 맞는지 혹시 다른 오염된 샘플은 없는지 이게 취득 과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온갖 핑계를 대고 변호사가 그 물리적 증거를 엎어버리면 이 증거가 없어지면서 그 사람이 무죄가 돼요. 왜? 미국은 배심원이 같이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얼마든지 법정에서 조작이 가능하거든. 이게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 딱 그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이 나면은 그 살인사건의 대상이래 시신이 반드시 나와야 된대요.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시신을 못 찾게 되면은 처벌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신을 찾지 않아도 또는 그 살해에 사용된 흉기를 찾지 않아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증거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법정하고 미국 법정은 완전히 완전히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러한 진술서가 들어오게 되면 판사는 반드시 그 진술 내용에 대한 확인을 조사하게끔 지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가짜 투표 용지예요. 이게 그 프로그램이하고 내놓는 거는 이거는 얼마든지 상대방 민주당 측 변호인에서 부정될 수 있지만 공화당 측의 증인이 되어서 나 감옥 갈 각오로 나 진실을 말했는데 이러이러한 게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갖고 판정을 해야 되는 게 미국 법원이라서 결과적으로 이 진술이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지 않나라는 것보다 미국 법정에서는 이렇게 진술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진술서를 냈다는 것만 가지고도 법정이 함부로 이 사건을 기각시키거나 무리하게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서 판정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참. 그래서 지금 계속 이 트럼프도 트윗을 계속 날리고 있는데 뭐 항소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결과적으로 법정 투쟁으로 가게 되면 이미 트럼프가 이기고 있는 거고요. 요는 이러한 청문회라든지 펜실바니아 주 의회의 변화를 보고 물론 국민들도 이제 들끓기 시작한 거야. 왜? 이 정도의 부정이 있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한 이상 절대 국민들이 이 사안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 부정이 제기된 그 주나 카운티에 있는 의원들은 자기 의원직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 동네에서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부정으로 해서 대통령을 잘못 뽑았어. 근데 내가 주의회 의원인데 이거를 말없이 그냥 묻고 지나갔어. 이러면 정치 생명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에 있는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런 사태가 확대되게 되면 민주당이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이 여론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회에서 공화당이 다수인 주들은 사실은 지금 사실 공화당 지지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라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안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 지지자의 그런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냥 민주당과 조용하지. 공화당. 얌전하지 공화당. 네, 그런 식이었는데 이게 트럼프라는 아웃사이더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치 지형 자체가 확 뒤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전에 그냥 공화당 또는 공화당 지지자, 공화당원들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트럼프 트럼프지지자냐 아니냐로 사실은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투표가 민주당 대 공화당의 싸움이 아니라 트럼프 대 반 트럼프의 싸움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공화당 주의회에서 의원직을 하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뽑혔냐?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표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지세가 지금 더 많이 확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의회 의원들도 이제는 그러니까 이전 공화당원들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이미 정치 세력화되고 너무나 목소리가 커지고 행동력이 엄청나진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 주말에 트럼프가 트위터로, 물론 자기 트위터니까 자기 지지자들 상대로 한 거긴 하지만, 이번 선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냐, 이 부정선거를 진실을 밝혀야 되냐, 이게 부정선거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갖고 설문조사를 했어. 자기 트위터로 가지고. 그래서 21만 3천 명한테 이번 선거 부정이냐 아니냐라고 해갖고 물어봤는데 21만 500명이 이번 선거 부정선거다. 2,000명이 부정선거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제 완전히 이번 선거에 대한 그렇죠. 부정 이미지가 확 박혀 있고, 실제 트럼프가 역대상 최고의 투표, 사실상 8천만 표, 아까 지네가 서버 이제 털어봐서 알아냈다고 하는 CIA 서버를 통해 가지고 8천만 표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표를 받았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90% 이상 트럼프한테 와 있는 상황인 거거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무리 해외에서 온갖 가짜 뉴스로 해서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더라도, 트럼프를 주저앉히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슈는 뭐냐면 바이든이 뭐 2기 내각을 인선하고 있다. 그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면서 이제 뭐 정권 인수 작업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정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개사기인 거예요. 개사기라고? 발음이 너무 셌나? 삼국지 하다 보니까. 우리 아직은 저기 노딱 아닌데. 네. 근데 이번 주말,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새로운 핵심적인 변화가 뭐냐면, 지금 미 국무부와 국방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던 세력들이 싹 잘렸어요. 물갈이가 됐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펜타곤의 고문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방 고문단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예, 다 잘렸다고 안 그래도 아까 댓글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전현직 고위층들이 다 망라가 돼 있는데, 나는 제일 놀란 게 키신저가 거기 포함이 돼 있는 거야. 키신저가 있었죠. 헨리 키신저. 헨리 키신저. 헨리 키신저가 펜타곤의
국방 자문 고문단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는 이제 그 키신저가 멘토이기도 했고 그렇죠. 지금에 있는 어떤 대통령 선거로 오는 데 있어서 같이 협업했던 사람인 건데 우리가 키신저 얘기를 해서 그런 거 봐. 했어요. 우리가 데드노트야. 아니 우리가 얘기해서 그런 거야. 그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키신저가 잘려버린 거야. 헐, 진짜 내일 뉴스 맛집이야? 근데 이 키신저가 잘린 거는 뭐 이 사람은 이제 말하자면 오래된 원로기 때문에 실무적인 면에서는 크게 영향력을 발휘한 게 없겠죠. 쉽게 말해 좌장인 거지 이 고문단에. 근데 핵심 좌장으로서 키신저가 잘렸고 실무를 진행하던 사람이 메들린 올브라이트예요. 올브라이트. 매들린 올브라이트 멋있는 그 클린턴 당시 때 최초의 미국 최초의 여성 여성 네. 국무 장관? 국무장관. 장관. 네. 우리나라도 많이 왔었어. 그때는 진짜 넓적하고 등치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이 양반 요즘 보니까 완전히 폭 사갔대. 근데 그때 언젠데. 문제는 연세가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연세가. 미국 정치가 이 연세 많으신 분한테 좌지우지 됐다는 거야. 아이고 지금 37년생이시면 83세세네요. 그러니까.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정말 미국은 노인을 위한 나라가 맞는 것 같아. 그러게 너무 심한데 이건? 근데 이 메릴린 올브라이트의 경질이 이 해고가 해촉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바이든 일기 내각을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 사람 부하란 말이야. 이 사람 직계예요. 이 사람이 ASG라고 하는 일종의 인력 풀을 갖고 있는데 얘네가 중동 아프리카 관계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국방 관계나 뭐 안보 자문에 관한 전반적인 인력 풀을 구성하고 있고 그 핵심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이 메릴린 올브라이트인데 지금 바이든 내각 안에 인사 담당관부터 백악관 안보 고문 뭐 등등을 전부 다 이 메릴린 올브라이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상자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잘림으로 인해서 사실 이 내각이 구성이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특히 이 사람 내각 중에 제일 말이 많은 사람이 제이크 설리반이라는 사람이야. 제이크 설리반. 이 사람이 지금 바이든 안보 고문, 백악관 안보 고문으로 들어갈 후보자인 거야. 아직 결정은 안 됐으니까. 네. 이 사람이 이제 힐러리 때도 힐러리 밑에서 참모를 하던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슈가 되냐면 이 사람이 힐러리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위키리스크에 의해서 이게 폭로가 됐거든 내용이. 위키리크스. 리크스. 그거. 네. 위키. 예, 그 위키 우리 해킹 잘하는 리크스. 아저씨가 네. 한꺼번에 확 터가지고 확 풀어제친 그 문건 있잖아. 그래서 위키리크스의 폭로에 의하면 둘이 주고받은 내용이 뭐냐면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 채권 1조 1,4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이걸 받는 조건으로 대만 문제에서 손을 떼자라고 하는 내용을 힐러리하고 아이고야. 주고받은 거야. 아이쿠야, 그래서 힐러리가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고무적으로 고민해 보자라는 이메일이 터진 거야. 그래서 대만 입장에서 야, 미국 이 새끼들은 중국한테서 1조 원 받고 우리를 팔아먹으려고 했구나. 그래갖고 그게 이제 충격이 컸고 그 당시에 얘가 일선에 사라졌거든. 근데 얘가 돌아와가지고 바이든 밑으로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중국한테 대만 문제를 전폭적으로 양보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었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대만은 그러니까 왜 시진핑이 바이든한테 축하 성한을 왜 보냈겠어? 결국 공범 인증인 거야. 그렇죠. 네. 재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스폰서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음. 화개장조 제철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아,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하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랬어요. 디테일 갈등.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배라는 그리고- 부글부글 하고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국방부 안에서 핵심 세력들을 전부 다 쳐내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새 인사들을 앉힌 거예요. 일단 네. 마크 에스퍼하고 제임스 앤더슨이 이 국방 장관 차관이었잖아요. 네. 이제 장관은 이제 크리스토퍼 밀러라고 대테러 국장 앉힌 거고 비어있던 그 차관 자리에 누구를 앉혔냐면 코헨 위트닉이라고. 코헨 위트닉을 국방 차관에 앉힌 거예요. 근데 이 코헨 위트닉이 누구냐면 최근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그 마이클 플린 있잖아. 마이클 플린이 그 백악관 들어와서 한 달 만에 러시아 스캔들 날라갔잖아. 한 달도 안 됐지. 그 러시아 스캔들에 날라갔던 마이클 플린의 최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마이클 플린하고 같이 러시아 스캔들의 주모자로 말하자면 수배를 받고 있던 인물이었는데 이 마이클 플린이 사면되자마자 바로 코엔 위트닉 이 밑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바로 국방부 차관으로 갔다. 그리고 국방장관 최고 보좌관에 제임스 타타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요. 이 사람이 민주당을 상대로 할 킬러입니다. 오바마는 테러 분자다. 오바마는 이슬람 쪽에 연결돼 있는 말하자면 이슬람 국가의 간첩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공공장소에서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강성 멤버들을 전부 다 국방부 안에 펜타곤 안에 밀어넣음으로 해놨고 사실상 현재 그 국무부와 국방부로 나눠져 있었던 딥스테이트 세력들을 다 밀어내고 군권을 쥔 거예요. 현재 트럼프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앞으로 트럼프가 펼쳐나가게 될 방향이 어디까지 확대될 거냐를 걱정도 해보고 의심도 해봐야 될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도 민주당이 어차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지든 아니면 청문회 전에 선거인단이 못 뽑혀서 그냥 14일이 넘어가든지 간에 이제 트럼프의 재선은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야 될 만큼 트럼프한테 유리한 구조로 갔는데 민주당이 아직도 포기를 안 하고 계속해서 외국에서 트럼프는 끝났다, 뭐 정권 인수되고 있다 이런 뉴스들 만들어내고 자국에 있는 자국 보도를 해갖고 기성 언론이 계속 트럼프를 까내리고 있다는 얘기 뭐냐면 아직까지 항복을 안 했다는 거거든. 그럼 얘네들이 항복 안 한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뭘까? 일부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 지역 안에서의 연방 탈퇴 같은 거란 말이지. 어잉? 캘리포니아라든지 거기까지? 뉴욕이라든지 뭐 이런 주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미국이 쪼개진다고요? 미국 아니 이게 그 선언을 하게 되겠지. 그걸 가만 냅두고 보겠어? 트럼프가? 그럼 군대 동원해 갖고라도 계엄령으로라도 정리를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극한의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추수감사절 연설에서 그런 얘기했다. 우리 지금 독립전쟁이랑 똑같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 독립전쟁이랑 똑같다고 선언하는 그 펜실바니아에서 최초로 청문회를 열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게티스버그란 말이야. 링컨의 위대한 게티스버그 연설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왜 청문회를 열었으며 그쪽 부분을 자꾸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다시 제2의 미국 전쟁이나 독립전쟁, 남북전쟁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는 끝까지 지금에 있는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6개월 후에도 내 마음은 변할 생각이 없습니다라는
트럼프의 트윗은 6개월이라는 시한 자체에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야. 이 사태를 1월 20일 그 2기 취임식이 지나고 6개월 정도 지난 후까지라도 나는 보고 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군대도 동원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라고 민주당한테 선언하는 거죠. 트럼프 총 맞는 거 아니냐고 나왔는데 트럼프가 지금 상황에서 총을 맞아버리면 미국은 내전 벌어집니다. 내전 정도가 아니지.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 완전히 이제 그 미국은 아주 사분오열하는 거고. 근데 엄청, 어떻게 네. 되든 지금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그나마 제가 봤을 때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끝까지 간다라고 지금 계속 자기 수를 그렇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속 자기 각오와 준비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결국은 여기서 못 견디는 쪽은 어느 쪽이 되는 줄 아세요? 구린 게 더 많고 가진 게 더 많은 쪽이 못 견뎌요. 그리고 이미 투표를 자기가 해봤잖아. 우리가 여기 서에서 투표를 했는데 분명히 우리 셋 다 트럼프를 찍은 것 같은데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나오면 우리 셋이 어떻게 생각이 돼? 오씨, 당한 것 같은데? 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미국 국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민주당 코너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빨리 합의를 봐야 돼. 이 합의를 못 볼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괜히 강아지 때문에 발목 부러진 게 아닐 수도 있어 지금. 일단 병원에 갔잖아.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기존에 수십 년간 정계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은 다 지킬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봤을 때 뒤에서 공화당은 똥줄이 타는 거야. 민주당 계속 설득하고 있을 걸 아마. 야, 트럼프 이러다 다 죽어, 우리. 다 죽어. 야, 우리 트럼프 살아야지. 저거는 우리 말 안 듣는 또라이야. 야, 트럼프는 끝까지 간대잖아. 야, 이거는 민주당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죽는다고. 야, 적당한 선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탈출구를 퇴로를 그러면 보기 좋게 만들어 줄 테니까 명분 니네가 정말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줄 테니까 빨리 야, 니네 빨리 저기 의견 모아와. 지금 이러고 공화당 인사이더 정치인들은 아마 겁나 설득하고 있을 겁니다. 먼저 오늘 그 밀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그렇게 반전돼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미국의 주류 언론이나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들이 전혀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 오늘 얘기는 이 정도 해야 되겠죠. 에피타이저 너무 길었어 지금. 네. 근데 오늘 연방 국제뉴스 프렉스 시간에는 주제가 케네디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연방 주제로 케네디를 준비했을까요? 네, 여러분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연방이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조금의 긴장도 놓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데이비드 오님께서 펜실베니아의 게티스버그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메릴랜드에 사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말씀하신 공청회 생방송으로 시청했습니다. 그 청문회요. 자, 여기 트럼프 지지자의 열기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너무 일방적으로 미국 주류 언론의 입장만 내보내서 추후에 혹시 한국 정부 입장이 난처하게 될까 심히 걱정됩니다. 트럼프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한국 언론도 가짜 뉴스라고 페이크 뉴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강경화 장관이 가셨잖아요. 예. 네, 이번 계기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페이크 뉴스로 한국의 국익과 외교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 뉴스 언론사들한테 강력한 조치가 트럼프 변호인단으로부터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강제 언론 개혁.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정말 고소해줬으면 좋겠다. 예. 네.